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28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10일이 북한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던 날짜였죠. 네. 당 창건 70주년.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내 언론들이 생중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영상 생중계할 줄 몰랐는데 생중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10월 10일을 북한이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정으로 잡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특집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당창건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강성국가 건설을 지금 국가적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성장을 했는지, 특히 이제 경제적 부분에서 얼마나 성과들을 내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북한이 경제 여러 분야 중에서 어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년사에서 뭘 강조하느냐 이걸 보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신년사에 나오는 대상들이 이제 다 주요 대상들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디를 방문했는가. 이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네. 어디를 방문했느냐가 곧 국가적인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월 12일을 앞두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방문했던 지역들이 어떤 곳들인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쭉 리스트를 한 8월부터, 너무 옛날부터 하면 너무 많으니까. 네. 가장 최근, 그래서 8월부터 해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방문한 이제 경제 대상들 쭉 살펴보면요. 종자연구농장이 있어요. 제810부대 산하 1116호 농장, 그 다음에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평양 강냉이 가공공장, 신의주 측정계기공장,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 건설장,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 품평회장, 미래과학자거리 창광상점, 정성제약 종합공장,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호, 이런 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 건설자, 과학기술전당 건설자, 류경건설설계연구소 건설자, 이런 이제 건설자들에게 감사나 선물을 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쭉 리스트를 읊어드렸는데, 네. 뭔가를 좀 공통된 점? 아니면 좀 이렇게 주되게 뭐가 눈에 띄십니까? 저는 농장이 좀 있구나, 농장. 그 다음에, 군수 쪽 공장인데, 생활 필수품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도 약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호, 이거는 사실 딱 공장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주민들의 문화생활? 이런 거랑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상당히, 여기 직접 방문하고 한 걸 보면, 그런 분야에서도 이제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단순한 경제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농업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공업, 과학기술 분야,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군수공업에 생활필수품 공장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할 수 있지만, 군인들도 생활필수품 치약, 칫솔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거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수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냥 군대에 납품을 하는 식으로 가니까. 그렇죠. 좀 특이하죠.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네. 북한에서는 자급자족하지 않습니까? 네. 군대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은 군대가 직접 만들고 이런 거라서 좀 특이한데, 어쨌든 좀 이런 것들 종합해보면 저는 이제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인민생활 향상, 이 부분과 좀 직결되는 부분들에 집중돼 있구나. 이렇게 좀 봤고요. 네.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이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겠더라고요. 네. 여기를 4월 달에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인가요? 또 방문하고, 또 건설자들한테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완공식도 좀 방문하고, 이런
상당히 집중했어요, 이 부분에.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길래 이렇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원래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가 아니라 이름이 백두산 선군청년 발전소였거든요. 네.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막판에. 막판에 바뀌었고, 이게 공사를 언제 시작했냐면 199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95년이면 몇 년 한 거죠? 공사를? 거의 뭐 20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20년 했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게, 애초에 이 1995년이 북한에서는 고난해인군 막 들어갔을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난이 매우 심각할 때였는데, 이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가 건설되던 곳이 이제 백암군인데, 백암군에서 자체로 공사를 한 거였어요. 네. 군 차원의 이제 공사로 시작을 했다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공사를 못 한 거죠. 공사를 못 하고 있다가 2002년에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을 투입을 합니다. 네. 청년들이 가서 만들어 봐라. 군 차원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겠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 돌격대 뭐 이런 걸 묶어가지고 투입을 하죠. 그래서 2002년부터 사실 본격적인 건설을 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했다고 해도 13년이면 상당히 오래 걸린 그렇죠. 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원래 이제 댐 건설의 규모나 이런 걸 볼 때 13년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에서는 보통 이런 걸 후딱후딱 만들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나 다른 이제 시설물들에 비하면 좀 오래 걸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긴 뭐 희천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만에 뚝딱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네, 되는데. 그렇죠. 사실 희천 발전소가 이거보다 규모가 더 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백두산 인근에 있단 말이에요. 네. 아주 백두산에 딱 붙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백두산 인근이라서 이름은 백두산 발전소라고 했는데, 이 공사 자체가 이 지역이 일단 고지대고 또 이제 북쪽이고 매우 춥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1년에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 나머지는 땅이 얼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완전히 안반 지역입니다. 흙판 해가지고 댐을 짓는 게 아니라 돌을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뭐 다른 댐 짓듯이 하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이게 아니네. 막상 해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공사를 했다는 거고, 어쨌든 여기 이제 청년동맹을 투입하면서 이름을 백두산 성군청년 발전소로 이제 바꿨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그마저도 이제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목표대로 안 되니까 올해 상반기에 인민군을 또 투입을 합니다. 뭐 그래봐야 인민군도 청년이니까 같은 청년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청년절까지 완공을 하라라고 해서 1호 발전소를 청년절 8월 28일 이때 완공을 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인민군을 투입하니까 갑자기 몇 달 만에 뚝딱뚝딱 완성이 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거의 다 돼 있었겠죠. 많이 돼 있었겠죠. 네, 많이 돼 있었겠죠. 뭐 숟가락만 얹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렇고 10월 3일 며칠 전이죠. 2호 발전소를 또 완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한 10몇 년 동안 계속 공사를 했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여름에 1호 발전소 완성하고 가을에 2호 발전소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쭉쭉쭉쭉 진척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3호, 이게 총 3호 발전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발전소예요. 3호 발전소는 내년 청년절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완공이 이제 거의 돼갈 무렵에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건설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로 바꾸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성군 청년 발전소에서 영웅 청년 발전소로 바꾼 게 왜 바꿨는지는 자세히 설명은 없어요. 근데 뭐 청년들이 아주 영웅적인 일을 했다 뭐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8월 말에 이제 발전소 건설자들한테 선물도 전달을 했고 준공식에도 이제 참석을 했어요. 준공식에 참석해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가 거연히 일떠선 것은 노동당 창건 70도를 뜻깊게 장식하는 대경사이며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예고하는 일대사변이다. 당 중앙은 영웅 청년들을 굳게 믿으면서 다음해 청년절까지 백두산 영웅 청년 3호 발전소 건설을 무조건 끝낼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대단한 발전소인가? 물론 이제 어려운 조건에서 공사를 했다니까
공사 완공한 것 자체가 뭐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는데 이 발전소의 용량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추정을 하는데 1호기 발전소가 60메가와트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확실하진 않습니다. 국내에 뭐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60메가와트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아세요? 말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막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쵸. 뭐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모르겠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국내 발전소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국내 최대 수력 발전소가 팔당댐입니다. 네네. 팔당 수력 발전소 용량이 120메가와트래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 발전소의 절반 정도 규모인 거죠.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큰 거다. 대용량 발전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1호기만 60메가와트니까 2호기, 3호기 다 합치면 사실 팔당댐보다 더 큰 용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팔당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수원이 풍부한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백두산 인근이면 이제 상류 쪽이니까 사실 뭐 수량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을 건데 이 정도 용량의 발전소를 만들었다는 건 좀 상당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서 백두산 지구의 전력난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이쪽이 아주 험한 곳일 거 아니에요. 고산지대. 개발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좀 덜 됐겠죠. 네. 아무래도. 전기도 많이 부족할 거고. 그런데 이제 전력난은 상당 부분 해결한다니까 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밖에 이제 아까 농업 얘기 좀 했었는데 농업에도 관심을 많이 보였다 그래요. 종자연구농장 그 1116호 농장 방문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험 재배하고 있는 사료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매우 기뻐 찾아왔다. 영양가와 수확량이 대단히 높은 먹이작물에 대한 시험 재배에 성공한 것은 자랑할 만한 성과다. 그래서 이 사료풀의 이름을 애국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종자연구농장인데 사료풀에 대한 새로운 이제 종자를 만든 거예요. 네. 사료풀. 사료는 이제 짐승들 먹이려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축산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건. 네. 아마 지금 북한은 이제 축산업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세포 등판이 네. 매우 크잖아요. 최근에 뭐 북한 축산업 하면 세포 등판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세포 등판 목장 완공을 또 이제 올해 10월 10일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신년사에 나온 그 10월 10일까지 완공해야 될 대상들 중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완공됐다라고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네. 세포 등판 목장은 아직 완공됐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방문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목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 완공을 하기 전부터 사료를 계속 키우고 있고 그 짐승들도 이제 먹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계획 설계도대로 완공하는 거는 아직 안 됐지만 기본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데서 이제 사료들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짐승들을 먹일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러면 이제 사료를 계속 수집해다가 먹여야 되니까 부담이 클 거고. 이제 그런 데서 새로운 이제 사료 풀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게 축산업 발전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대동강 과수 종합농장 방문했을 때는 예년에 없는 풍요한 과일 작황을 마련해 수백 톤의 사과를 수도 시민들에게 보내줬다. 뭐 이런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과일이 상당히 뭐 잘 됐나 보죠. 네. 근데 그 과수 농장도 그렇고 종자 연구 농장도 그렇고 보고를 받고 매우 기뻐 찾아왔다 이런 표현이 자꾸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네.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도 방문했는데 여기서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설비들을 창안 제작한 것이 마음에 든다.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은 식료공업의 표준화된 본보기 공장이다. 뭐 이렇게 칭찬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새롭게 뭐 현대적인 설비들을 창안 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냉이 가공 공장인데 강냉이 가공에 필요한 기계를 또 직접 만드나 봐요. 뭐 옥수수로 가루로 만들거나 아니면 전분을 가지고 뭐 어떤 국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상품을 내놓은 거면 거기에 맞게 기계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 기계 설계도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걸 했다는 게 이제 또 이것도 보고를 받고 이제 기뻐서 찾아간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은 10월 10일 당창건 70도를 앞두고 여러 목표들이 있었고 이 목표에 맞게 달성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성된 곳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달성됐다고 목표 달성했다는 보고를 받고 왔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 이런 이제 격려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인데 보니까 이런 이제 먹는 문제, 농업,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눈에 띄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청년을 중시하겠다라고 연설에서 그게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당창건 70주년 10월 10일을 앞두고 북한에서 관심을 갖고 보던 대상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